볼게요. 자, 여기는 이 출세곡은 이게 보기에 뭐가 나오냐면 보기에 수능 특강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에 관동별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계속 관동별곡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관동별곡이 EBS 교재 2번 나오거든. 수능 특강이 한 번, 수능 환생이 한 번.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그게 처음 출연했던 게 수능 특강이었다. 그때는 보기로 나오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이 뭐 보기로 나오니까 그게 나오겠어? 그래서 애들이 관동별곡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동별곡이 EBS 교재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수능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을 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평가원의 패턴을 생각해보면 EBS 교재에 관동별곡이 나올 때 결국에 수능시험에 관동별곡이 나오더라. 그래서 사실 내일이 하이라이트긴 한데 안 나오면 상관없잖아. 일단 대비는 하되 안 나오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죠. 그죠? 내가 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게 부담스럽잖아. 관동별곡은. 근데 이게 또 막상 공부 안 하다가 나오면 그건 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아예 해석을 못 하니까. 그래서 관동별곡은 어차피 해야 될 문제인데 이 출세곡은 그 관동별곡과 연결되어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문은 중간중간에 관동별곡과 연결되는, 지금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관동별곡과 연결해서 관동별곡과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출세곡이 있고, 자, 관동별곡이 있어. 출세곡이 있고 관동별곡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 출세곡과 관동별곡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냐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가 이 글도 부임지에 대한 여정, 부임지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 마찬가지로 부임지 여정을 그립니다. 똑같아요. 일단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부임지 여정을 그리는데 얘가 간 곳은 부임지가 함경도고 얘가 간 곳은 함경도고요. 얘가 간 건 강원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강원도는 함경도는 강원도를 거쳐가야 있기 때문에 여정이 겹치기까지 해. 같은 여정을 가. 이해가 됐죠? 여정지가 겹치기까지 해.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다 보면 뭘 하게 되냐면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이걸 이제 견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들어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문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들어가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아. 근데 문제는 잘 봐라.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 뭐가 다르냐면 가는 화자의 심정인 거야. 여기는 이 관동별곡의 심정은 뭐냐면 관동별곡부터 먼저 갑니다. 임금에 대한 감사함과 신선이 되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충돌해. 그래서 여기는 이 관동별곡은 임금님 감사해요. 근데 저는 자연에 살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출세곡은 시작부터 뭐 하고 있냐면 신세 한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 관동별곡은 원래 유배 상태였는데 풀어주고 관직을 줬으니까 납득이 상태에서 관직을 준 거야. 근데 얘는 관직을 강등시킨 거예요. 원래 있던 관직을 깎았다. 원래 중앙관직이었는데 깎아서 여길 보낸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관직이 상승함에 따른 효과인 거고요. 얘는 오히려 관직이 내려간 것에 대한 거야. 관직이 내려간 거야. 또 하나가 이 관동별곡 강원도는 최전방이 아니지. 아니 물론 지금의 최전방이지. 북한하고 경계가 됐으니까. 근데 조선시대는 최전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서 본 거란 건 자연 풍경이 단데, 자연 풍경이 다야. 그런데 조선시대 함경도는 뭐야? 국경이잖아. 최전방.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기억납니까? 이거 그러면서 여기 함흥인데 함흥 간 사람들은 대부분 뭐 했다고 다 대접을했다고. 누구랑 싸우는 바람에? 여진족. 그래서 여기는 변방지역이라서, 변방지역이야. 그래서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물 간의 심리의 차이가 생겨버렸다. 요거 반드시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2번. 자, 이 작품에서의 여기는 이 작품에서의 지금 태도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 출세공은 다른 것보다 아까 금방 했던 것처럼 전쟁의 기운이 강한 전쟁의 기운이 강한 변방으로 간 거예요. 변방으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변방으로 가다 보니까 두 가지 심정이 함께 있는 거야. 금방 했던 것처럼 나는 왜 이런 곳에 가냐 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 또한 여기에 드러납니다.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 또한 드러납니다. 됐죠? 국방에 대한 자부심 또한 드러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얘가 왔다 갔다 해. 얘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만 이제 여러분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내가 했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관동별과 연관지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기는 이 지문은 단독 출제는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단독 출제는 쉽지 않아. 나오게 되면 이렇게 연관지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북방 20여 주의 경성이 문해러니 그랬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디 가고 있냐면 경성에 있어요. 경성을 가는데 북방 20여 주에다가 밑줄 한번 꺼봐. 자, 북방 20여 주에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자, 여기서 북방 20여 주는 어디냐면 얘가 부임해야 될 함경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경도. 이게 시작하자마자 관동묘공이랑 비슷하더라.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북방 20여 주의 경성이 문해러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비슷한 거야. 이미 시작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 자기가 함경도로 부임할까요? 함경도의 경성이 문호러니. 문호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통하는 길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서 문호라는 것은 길목 정도 되는 거야. 경성이 길목이더니 치병 목민을 나를 맡겨 보내시니. 자, 치병 목민을 나를 맡겨 보낸 주체는 누구냐면 임금이에요. 임금님께서 치병 목민을 나를 맡겨 보냈어. 이때 치병의 밑줄, 목민의 밑줄 가운데 끊어. 두 가지야. 여기서 임금이 맡긴 건 두 가지라고. 치병과 목민입니다. 치병은 병사를 키우는 거고, 목민은 뭐냐면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임금님께서 병사를 키우고 백성을 다스리라고 나를 맡겨 보냈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치명이 앞에 있어. 이해가 돼? 그럼 함경도로 보내는 이 부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예,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주 목적은 전쟁 준비야. 치병 목민을 나를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갚을 길이 어렵겠구나. 서생 사업은 한묵인가 너기더니. 자, 서생 사업은 한묵인가 여기더니. 너기더니는 여기더니야. 니은은 이응으로 바꿔야 되니까. 서생이 뭐냐면 글 읽는 저 선비의 사업은, 선비가 일하는 건 한묵, 여기서 한묵이라는 건 글쓰기예요. 글쓰기인가 여기더니. 글쓰기라고 여겼어. 그러면 서생의 실제 내 맡은 임무는 글쓰기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지금 자기가 생각한 과거 자신의 임무였어. 과거 자신의 임무는 서생으로서 글쓰기를 하는 데 있었다고. 여기까지죠. 글쓰기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자신의 임무야. 백수 님변이 진실로 의외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백수인변이, 님변은 인변, 여기서 백수인변이 진실로 의외로다. 그래서 백수인변은 변방에 부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백수인변은 변방에 부임하다 이런 뜻입니다. 변방에 부임한 것은 진실로 의외로다 이겁니다. 뭔지 알겠죠? 나는 뭐만 할 줄 알았는데, 글쓰기만 할 줄 알았는데 변방에 부임한 건 뭐라고 한 거? 천정하러 간 거잖아. 그래서 의외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자, 마지막 줄을 써볼게.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는. 내가 우연데? 나 여기 가게 될 줄을. 됐죠? 인정전을 배사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인정전은 임금 계신 곳이에요. 임금 계신 곳에 배사하고, 배사한다는 절하답니다. 임금 계신 곳에 절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 관하의 일신을 다 니께라. 여기서 니께라는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니은을 이응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만리 관하의 일신은 내 몸이야. 내 몸을 다 있겠구나. 내 몸을 다 있겠구나. 자, 내 몸을 다 잊을 거야. 흥인문 내다라 녹양의 말을 가니. 여기서 녹양은 지금으로 치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로 갔어요. 흥인문은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동대문을 내다라 의정부에서 말을 갈아탔어. 말을 가니 은한 옛 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여기서 은한이란 건 그냥 시냇물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시냇물이 펼쳐져 있는 옛 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시냇물이 있는 옛 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내 사실 기별만 드렸더니. 자, 여기서 회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양에다가 네모 치세요. 자, 이 회양이 어디냐면 강원도의 지명인데 잘 들어봐. 여기가 관동별곡과 일치하는 구간인 거야. 관동별곡과 일치하는 구간이라고. 회양 예 사실 기별만 들었더니.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사실은 결국 관동별곡에 나온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나 봐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회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중국에 있는 지명하고 같아. 중국에 있는 지명하고 같다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봐. 중국에 회양이라는 곳이 있었어. 근데 그 회양이라는 곳에 누가 살았냐면 급장이라는 사람이 살았거든. 내일 관동변호사 얘기할 거야. 급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급장이가 뭐한 사람이냐면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누가 알았냐면 중국의 한 무제가 알았어. 그래서 얘를 시험해봤는데 진짜 똑똑한 새끼야. 그래서 얘를 그냥 거기 시골에 짱박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장관직에 임명을 해요. 그냥 동네 이장인데, 그냥 대치동 동장인데 걔를 장관에 임명한 거야. 그 장관에 임명했으니까 서울 올라와야지. 그래서 짐 꾸려가지고 서울 올라오라고 짐 꾸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못 간다. 너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당신 가봐. 당신 가면 어차피 우리 죽을 모습이 차라리 우리 죽이고 가. 당신 없으면 우리 못 산다. 한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길바닥에 들어누워가지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꼼짝도 못한 거예요. 그 사실을 황제가 안 거야.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진짜 그러거든. 아니 웃기잖아. 사또 하나 간다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못 간다고 말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저도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 있는 이 그 급장류한테 여기 있는 한무제가 그래? 그렇다면 더 탐이나잖아. 국무총리를 시켰어. 너 국무총리 해라. 대신에 이 마을 사람들이 너 가는 걸 싫어하니 국무총리의 그 국무총리가 일하는 곳을 그쪽으로 이전해. 이해돼? 그래서 얘 직함이 회양사또 겸 국무총리야. 뭔지 알겠니? 그랬다고. 백성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철이 받아와가지고 나도 그처럼 살아갈 거야 라는 내용을 관동불고에 썼다고. 여기까지 됐어? 얘기를 썼단 말이야. 그 얘기를 얘가 듣고 그래 회양 너의 옛날 사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는 회양이라는 얘기가 떠오르면 당연히 급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고 급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알지만, 그러니까 회양 옛 사실 기별만 들었더니. 자, 거기다 밑줄 한번 거기다가 써보자. 옆에다가 밑줄까지 끌 거 없고 회양 내 이름 기별만 들었더니 이 말은 결국 선정을 베푼 급장류의 이야기를 알지만 이런 뜻인 거야.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회양 옛 사실의 기별만 들었더니 이 말은
야, 선정을 베푼 급장력 이야기를 내가 알지만, 내가 알아요. 아는데, 알지만, 금달을 외워두고 적객은 무슨 죄고? 자, 여기서 금달은 임금이 계시는 궁궐이에요. 궁궐을 외롭게 두고. 그러면 궁궐을 외롭게 뒀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디를 떠났다는 얘기야? 임금께서 떠났다는 얘기죠, 그죠? 금달을 외워두고. 금달은 임금 계신 궁궐이야. 궁궐을 외롭게 두고 적객은 무슨 죄고? 적객은 무슨 죄고? 그 다음에 줄까? 여기서 적객에다 바로 치세요. 적객은 뭘 적객이라고 하냐면 유배 가는 사람. 유배 가는 사람은 무슨 죄이냐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자기는 어디 가고 있어? 함경도. 근데 아까 그래서 내가 맨 첫 시간에 그 얘기한 거야. 함경도는 뭐하러 가는 곳이라고 주로? 유배 가는 곳. 그럼 자기가 함경도로 부임해 가는데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유배 가는 느낌인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돼? 내가 관직을 받아서 함경도에 부임하고 있는데 약간 느낌은 씨발 나 지금 유배 가는 거 아니야?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적객은 결국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배 가는 사람은 자기가 유배 가는 건 아닌데 유배 가는 자신의 심정과 비슷한 거야. 그러면 적객은 무슨 죄인가? 이 말은 알아! 선정을 베풀러 가는 건 알겠는데 나 유배 가는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으로 시를 쓴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지? 앞에 내용과 연결하면 이런 거야. 알아! 나 지금 거기 관리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맞아 급장유 나도 그 사람처럼 선정을 베풀어야지. 그런데 나 유배 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뜻이라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적객은 무슨 죄인가 라는 말은 적객은 무슨 죄인가 이 말은 결국 자신의 심정이 유배 가는 처지 유배 가는 처지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유배 가는 처지와 비슷하다. 참암철령을 험탄말 전염하고 여기서 참암철령이라는 것은 높은 바위와 험한 고개입니다. 참암철령은 높은 고개와 높은 바위와 험한 고개 높은 바위와 험한 고개가 되겠어요. 높은 바위와 험한 고개를 험탄 말, 험하단 말 전염하시오. 세도를 보고든 평지인가 여기노라. 세도에다가 세모 치세요. 여기서 세도라 속세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험한 고개나 높은 바위보다는 뭐가 더 험하다고? 속세에서의 삶이 더 험하다고. 그럼 대충 알겠죠? 여기서 얘가 함경도로 가는 건 뭐라고? 아마도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을까? 모함을 해서 가는 거겠지.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아마도 이 속세의 삶은 뭐 간신배 모함이나 아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거야. 자기를 뭐 하는 거,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거야. 그게 더 험하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난 이렇게 됐으니까. 자, 계속 기억할게. 눈물을 빼긋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눈물을 빼긋고는 뭐냐면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장안이 어디요 옥경이 가리었다. 자, 여기서 장안에다가 네모치고 옥경에다가 네모치세요. 여기서 장안과 옥경은 결국 임금 계신 곳입니다. 그럼 임금 계신 곳이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어느 순간 안 보인다고? 안변 이북은 저금기 호디언이. 자, 여기서 저금기는 저금증, 호지라가 뭐냐면 호디가 디귿이 이만 나니까 지읒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호지야. 호지에다가 세모 치세요. 안변 이북은 저쯤에 호지러니. 여기서 호지란 건 오랑캐 땅입니다. 오랑캐 땅이야. 호자가 오랑캐 땅이야. 오랑캐 땅이러니. 오랑캐 땅이러니. 그러니까 이곳이 뭐라고? 이제 국경이라고. 국경에 왔다고. 신소성전하야 벽국 천리하니. 여기서 신소성전한다는 것은, 신소성전이란 것은
비린내와 노린내 나는 것들을 빨리 쓸어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린내와 노린내 나는 것이니까 뭐겠어? 의역하면 오랑캐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신소성전이란 건 오랑캐를 물리침 이렇게 의역하는 거야. 신소성전이 뭐라고? 오랑캐를 물리침. 여기까지 됐죠? 오랑캐를 물리쳐서 벽국천리하니. 벽국천리는 영토를 넓히니 이런 뜻이야. 영토를 넓히는 거야. 영토를 넓혀. 오랑캐를 물리쳐서 영토를 넓히니. 여기까지 됐니? 의역하면 됐죠? 오랑캐를 물리쳐 영토를 넓히니 윤관종서. 야, 윤관. 니은은 뭘로 바꿔야 돼? 이응으로 바꾸면 윤관이 되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윤관? 수능 60일 하는데 한국사 안 할 거야? 윤관 못 들어봤니? 종서도 들어봤죠. 종서. 성이 뭐야? 김종서. 사군육진 설치한 사람이잖아. 이거 오랑캐 물리치고. 그래서 윤관 종서는 윤관과 김종서의 풍공위열을. 여기서 풍공위열이라는 건 높은 공 이런 뜻입니다. 높은 공. 윤관과 김종서의 높은 공을 초목이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맞잖아. 오랑캐를 물치고 영토를 넓힌 게 누구라고? 윤관하고 김종서잖아. 그 사람의 높은 공을 초목이 다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초목이 다 아는 거야. 초목이 다 안다. 용훈강 건너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정평부 잠깐 지나서 자 이제 점점 어딘가 가고 있죠. 여기서 정평부라는 게 어디냐면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평안도 정주예요. 벌써 평안도까지 왔어. 평안도 정주를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낭민루에 올라앉아. 여기서 낭민루라는 누각이 있어. 그 누각에 올라앉아서 옥저 산하를 면면히 돌아보니. 자, 옥저 산하에다 몇 줄 쳐봐라. 얘들아, 옥저라고도 들어봤지? 한국사 하고 있죠? 동해 옥저. 그래, 옥저가 어디 있어? 함경도에 있던 나라야. 이해됐죠? 그래서 옥저 산하라는 것은 함경도 전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함경도 전역을 면면히 돌아보니 천년 풍패 울창 가리는. 자, 여기서 천년 풍패라는 거는 누구냐면 그 풍패가 한나라를 세웠던 왕이 있어. 중국에 한나라 세웠던 왕. 그 왕 이름이 유방인데 그 들어봤죠? 항하고 유방하고 들어봤지, 그지? 그 유방이 살던 땅이 풍패라는 곳이야. 그러니까 천년 풍패란 건 수도가 될 만한 곳 정도로 의역하면 돼. 이게 고사를 이용한 건데 그 태어난 곳이 임금이 태어난 곳이니까 천년 풍패란 건 수도가 될 만한 곳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 수도가 될 만한 곳이 울창한 각이란 건 기운이에요. 울창한 기운은 어제론 듯 하여세라. 자, 이거 두 줄 묶어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도 옛날에 뭐였다고?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여기는 이곳도 누가 왕이 태어나고 왕이 자라고 하는 곳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왕이 자랄 만한 그 수도가 될 만한 곳이 어제인 것 같대. 그만큼 뭐였다는 얘기니? 쇠퇴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곳이 옛날에도 어떤 나라의 수도였을 것인데, 지금 여기 간 곳이 어떤 수도였을 것인데, 수도로서의 면모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 옛날에는 여기에 옥저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옥저란 나라가 번성하고 옥저란 나라가 크기에 그런 면모를 찾기가 힘들다고. 어제인 것 같다고. 여기까지 됐죠? 어제인 것 같다고. 한관영 저문날에 마른 어이 병이 든 곳. 자, 말이 병들었어. 만면풍사라는 것은 그 풍사할 때 사자가 모래사자입니다. 이게 모래바람이야. 모래바람에 갈 길이 멀기도 하구나 이런 겁니다. 갈 길이 멀기도 해. 모래바람에 갈 길이 멀기도 해요. 대문역 넘어들어 청해진에 들어오니. 자, 청해진까지 갔어. 이때 청해진이 어디냐면 그 함흥 정도 있는 곳입니다. 청해진에 들어오니 일도 후설이요. 자, 일도 후설은 뭐냐면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청해진에 들어오니 매우 중요한 곳이요.
남북의 요퉁, 여기서 요퉁은 요충지. 남북의 요충지라, 남북의 요충지라. 신신정졸로 니병을 베푸시며, 신신정졸이란 건 우수한 군사입니다. 신신정졸이란 건 우수한 군사야. 우수한 군사로 이병은 예리한 무기예요. 니병은 예리한 무기. 훌륭한, 그러니까 매우 우수한 군사로 예리한 무기를 베풀었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훌륭한 군사들에게 예리한 무기를 다 줬어. 예리한 무기를 줬으니, 밑줄 꺼볼게. 강궁 경도로 요해를 지키는 듯. 거다 밑줄 꺼봐. 강궁 경도라는 것은 원래 강한 무기인데, 이거 의역할게. 강궁 경로, 아주 전투력이 높은 무기로 요충지를 지키는 듯이란 뜻인데, 그만큼 이곳 함경도의 군사력이, 자, 거다 옆에 써봐. 함경도의 군사력이 매우 높다, 이런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함경도의 군사력이 매우 높다 해서 이게 약간은 뭐가 생기냐면 자부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키는 이 땅의 군사력이 매우 높은 것 같아. 강궁 경로로 여기는 이 요충지를 지키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궁은 아주 강한 화살이고, 경로란 건 이게 노라는 게 뭐라 했지? 화살이 동시에 나갈 수 있는 대포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로 지키는 것 같다고.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백년승평의 민불지병하니, 여기서 백년승평이란 것은 나라가 잘 다스려짐, 이런 겁니다. 백년승평은 나라가 잘 다스려짐. 나라가 잘 다스려짐에 민불지병하니, 여기서 민불지병은 백성들이 군대를 모른다, 이런 뜻. 민불지병이란 건 백성들이 군대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군대를 모른다. 나라가 잘 다스려짐에 백성들이 군사를 모르니, 그러면 백성들이 군사를 모르니, 이 말은 최근에 전쟁이 없었다, 이거 최근에 전쟁은 여기서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어. 중문대포를 일러 무엇하리요? 중문대포를 일러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대포라는 건 난폭함에 대비함, 이런 겁니다. 중문대포, 난폭함에 대비함을 일러 무엇하리요? 뭐 당연히 난폭함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거산역 지나디어 시중대에 올라앉아. 자, 시중대라는 곳에 있어. 그 시중대에 올라앉아서 지척 부상의 일출을 굽어보고, 자, 여기서 일출을 구워서 지척 부상의 일출을 굽어보고, 해 뜨는 거 봤어요. 해 뜨는 걸 보고 장송심리길에 경마를 다시 배워. 자, 장송심리길에 여기서 경마는 뭐냐면 말 타는 것 정도. 말 타는 것을, 장송심리길에 말 타는 것을 다시 보아서 단천을 곁에 두고 사지연을 찾아가니. 자, 단천을 곁에 두고 사지연이라는 곳에 가서 계속 지금 여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백기청풍을 다시 본 듯 헤어 있고. 자, 여기서 백기청풍이라는 건 뭐냐? 맑은 바람입니다. 백기청풍은 맑은 바람을 다시 본 듯 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봐라. 나봐. 지금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가 부임지에 가서 뭐 하고 있냐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지금 부임지에서의 구체적인 삶을 묘사하는데, 주로 뭐 하고 있냐면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있어. 자, 얘가 지금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있어. 왜 주변 경치를 감상하냐? 왜 이러냐? 전쟁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못해서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면서 여기가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서 한 부임지의 삶이라는 건 놀러 다닌 것밖에 없어. 이해가 됐니? 걔가 뭐하고 비슷해? 지금 내용 패턴이 환동묘하고 비슷한 거야. 가서 놀러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계속 갑니다. 마운영 채쳐 넘어 마곡역에 말을 쉬어. 그러니까 마곡역에서 말을 쉬었어. 그러니까 마운영을 넘어서서 마곡역에서 말을 쉬었어.
적설마천을 허위허위 넘어드니 적설마천이란 건 쌓인 눈이 높이 솟아있음 이런 뜻입니다. 적설마천이란 게 쌓인 눈이 높이 솟음 이런 뜻입니다. 쌓인 눈이 높이 솟음을 허위허위 넘어드니 왜냐하면 여기 한 명 드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드니 진관이 연이고 촉잔이 여기로다. 여기서 촉잔이란 게 어디냐면 중국인데 실제로 중국을 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촉잔이란 중국 총나라와 같은 험한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험한 지형. 그러니까 여기는 이 눈을 넘다 보니까 촉잔, 중국 총나라의 험한 지형 같다는 거야. 실제로 중국이 아니라고, 중국이 험한 지형 같다고 계속합니다. 성딘, 설딘이 형세는 교커니와 여기서 성딘은 고을 이름이에요. 성진이라고. 마봉, 성진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나? 하여튼 성진. 설딘은 설진이야. 설진은 진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이렇게 돼. 성진에서 진을 치니 형세는 좋거니와 형세는 좋아. 형세는 좋거니와 난후 변민이 고열이 말라시니 여기서 난후 할 때 나는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후에 난후는 임진왜란 후에 변민은 뭐냐면 변방에 있는 백성이야. 변방에 있는 백성. 줄여서 변민이에요. 변방에 있는 백성. 변방에 있는 백성의 고혈이 말랐으니 그만큼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씁니다. 여기는 이 백성들이 임진왜란 이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고열이 말랐다는 건 백성들이 무척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임진왜란 이후에 묘당 육식은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서 묘당이란 건 조정입니다. 조정의 육식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조정에 있는 신하들아 백성들은 고열이 말랐다. 너네는 육식 뭐 먹고 있어? 고기 먹으면서 너네는 아니? 이걸? 이런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뭐 하냐면 고관 대신들의 삶을 비판하는 거야. 여기서 조정이라고 했다 해서 임금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거죠. 죽어요 얘. 그러면 사약 먹어. 임금이 아니라 신하들 얘기하는 거야. 너네 이런 거 하고 있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 그래서 뭐 하고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탐과 놀이들,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는 탐과 놀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탐과 놀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백두산 일맥이 장백산 되어 있어. 백두산이나 뭐 장백산이나 다 그 산이야. 다 장백산이 되어서 천리를 한격하야. 여기서 한격하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가 막히다 이런 뜻입니다. 경계가 막히다. 천리가 경계가 막혀서 강역을 나누었거늘. 여기서 강역이란 것은 뭐냐면 영토예요. 영토를 나누었거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백두산과 장백산이 영토를 나누었어. 여기까지 됐죠? 영토를 나누었으니 진보 성나하고 군읍이 기포하니. 여기서 진보라는 것은 거기 한경도에 있는 그 육진 얘기하는 거예요. 육진. 그래 육진이라고 하죠. 진보는 육진이야. 육진이 성나한다는 것은 펼쳐져 있고 이런 뜻이에요. 됐죠? 여기서 육진이 펼쳐져 있고 군읍이 기포하니. 그래서 기포라는 것은 줄지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포한다는 건 줄지어 있다. 군읍이 줄지어져 있으니. 육진이 펼쳐져 있고 군읍이 줄지어져 있으니 다음 페이지. 표리 천혐은 장옴이 그지없다. 여기서 표리 천혐이란 것은 아주 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험한 것이 장함이 그지없다. 그만큼 험한 지형이, 이걸 좀 의역할게. 험한 지형이 펼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바꾸면
효리 천염은 장홈이 그지없다는 건 험한 지형이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 험한 지형이 쫙 펼쳐져 있어. 연천 창해에 풍설이 섰하는데, 자 연천이라는 곳이 있어. 창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풍설이 섞어치는데, 이건 지금 지명 이름이야. 연천하고 창해는 그냥 지명 이름이야. 연천 창해에 풍설이 섞어치는데 발섭 기구하야. 여기서 발섭이란 건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다니다. 좀 어려운 고유어들이 많아요. 해석은 별게 아닌데 그냥 어려운 고유어들이 많은 거야. 돌아다니는 것이 기구하여 목랑성에 들어오니. 목랑성이란 건 함경도 경성이라는 곳, 이게 하여튼 도시 이름이야. 이것도 목랑성에 들어오니. 그러니까 내가 한 곳에 지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까지 돌아왔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기구하여 목랑성에 들어오니 천심분첩은, 여기서 천심분첩이란 게 뭐냐면 그냥 그 담벼락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담벽은 방공에 비껴서 있고, 담은 이렇게 담벽은 방공에 비껴서 있고 백당 시모는 사면을 둘러시니. 여기서 시모라는 게 뭐냐면, 봐봐. 담벽은 지금 금방 위에 거. 담벽은 방공에 비껴서 있다는 것은, 여기서 담벽은 성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성벽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겁나 높아. 그래서 반공에 이렇게 솟아있는 것 같다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백당시모라는 건, 여기는 이 성 주변에 해자라고 알아? 이렇게 물 같은 걸 이렇게 주변에 둬가지고 이 공격을 못하도록 물을 이렇게 홈을 파놨어. 이걸 해자라 그래.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다리를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다 물을 이렇게 물길을 파놓고 성을 겁나 높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천심분첩은 반공에 비껴서 있다는 건 담벽이 반공에 비껴서 있다. 그 말은 성벽이 높다 이 말이고요. 성벽이 높음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백당시모는 사면에 둘러져 있으니. 이거 백당시모가 해자라 그래서 해자. 이걸 해자라 그래. 해자. 여기에 해자 말고요. 해자가 사면에 둘러져 있대. 그만큼 뭐 한다고? 성이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줄은. 성벽이 높고 성이 견고한 거야. 함부로 침략할 수가 없어. 성벽도 높고 해자도 깊으니까. 자, 그래 사면에 둘러져 있으니 인화를 얻으천정 다리야 부족할까. 여기서 다리야. 인화를 얻을지언정 디리는 지리야. 디귿이 이 만났으니까 지리야 부족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성은 지리적으로, 자 옆에다 한번 써볼게.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이야. 그러니까 인화를 얻은들 지리야 당연히 부족하겠냐. 여기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이야. 성벽도 높고 해자도 깊고. 자, 그래서 원문이 무사하고 막비 한가한제. 자, 원문이 무사하고 막비가 한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의역할게요. 평화로운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야. 평화로운 시절이니 동산 휴기하고 북해준의 거울 우랴. 자, 여기서 동산이라는 것은, 동산 휴기라는 것은 기생하고 노는 겁니다. 기생하고 노는 거. 이 새끼 이제 뭐 한다고 할 일 없으니까 기생하고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해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북해준이라는 것은 맨날 북해라는 게 옛날 중국에 있던 어떤 사람인데 준이 술잔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동산 휴기하고 북해준을 거우르랴. 이 말은 기생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술잔을 비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새끼 쓰레기지. 일을 안 하고 진짜 기생하고 쳐놀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다시 한 번 더. 동산 휴기하고 북해준의 거우르랴. 이 말은 기생, 술 이런들이 나오는데 그냥 풍류의 삶을 즐기겠다 이 말입니다. 왜? 겁나 평화롭거든. 아무 일이 없거든. 자, 그래서 연하 3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자, 연하 3월에 원수대를 올라갔어. 춘풍 2탕하여. 춘풍 2탕하다는 것은 봄바람이 따뜻하여 이 말입니다.
봄바람이 따뜻하여 숙경을 붙여내니. 여기서 숙경이란 건 봄의 경치예요. 봄의 경치를 붙여내니. 봄의 경치를 붙여내니. 만수천림은 홍금이 되어 있고. 만수천림은 당연히 뭐겠어? 숲이겠죠. 숲은 홍금이 되어 있대. 얘들아 아까 얘기했어. 봄에 붉은 거 나오면 이거 뭐라고? 아까 했잖아. 봄에 붉은 게 나오면 뭐라고? 꽃이라고. 홍금은 꽃이야. 숲이 꽃밭으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 했죠. 숲이 꽃밭으로 되어 있고. 운도설랑은 하늘을 가을 삼아. 자 여기서 운도설랑이란 것은 흰 구름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이런 뜻입니다. 운도설랑은 흰 구름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거야. 운도설랑은 흰 구름이 파도처럼 일렁임은 하늘을 가을 삼아. 여기서 가을은 가을이 아니고 가라는 게 끝이야. 끝. 하늘을 끝을 삼아서 하늘을 끝을 삼는 거야. 하늘을 끝을 삼아 분박내정하여 대앞에 물러나니. 분박내정은 그냥 파도치기라 합시다. 이것도 의역을 한번 해볼게. 좀 어려우니까. 원래는 파도가 용소를 치는 무언가 천둥 치는 같은 소리인데 그냥 파도 치는 것 정도로만 해석할게. 분박내정하여 파도 치는 것은 대앞에 물러지니. 여기서 물러지니라는 것은 여기서 무너지니라는 뜻이다. 무너진다는 얘기야. 파도 치는 것은 대앞에서 무너지니. 은산을 거듭는가 옥설을 나리는가. 자 은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옥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은산과 옥설은 뭐냐면 다 파도입니다. 파도가 쳐가지고 흰 물보라가 일어나는 게 은산과 옥설이라고 한 거예요. 은산과 옥설이 날리는가. 깁 같은 잠띠에 백운 같은 소를 치고. 여기서 깁 같은 잠띠 할 때 깁은 뭐냐면 비단이에요. 비단 같은 잠띠. 여기서 잠띠라는 것은 뭐냐면 잔디야 잔디.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소를 치고. 여기서 소리란 건 소나무겠지 그지? 백운 같은 소를 치고 소나무를 치고 천양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니. 여기서 천양묘기라는 것은 활쏘기야. 활쏘기. 이 새끼 겁나 할 일 없으니까 뭐하냐 활쏘기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활쏘기 하면 천양묘기로 승부를 다툰대. 활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백대 홍장은 좌우로 벌어져 있어. 여기서 백대 홍장은 뭐냐면 기생이야. 백대 홍장은 기생입니다. 기생은 좌우에 벌려져 있어서 진정도스를 타거니 니거니. 여기서 진정도슬은 화려한 음악입니다. 진정조슬은 화려한 음악이야. 화려한 음악을 타거니. 탄다는 게 뭔지 알겠죠? 음악을 타거니 니히다라는 건 흔들거니야. 타거니 흔들거니. 여기까지 됐죠?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기생들이 쫙 펼쳐서 옆에서 막 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음악도 하고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하니 호티세요로 추거니 부르거니. 여기서 호티세요는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여자를 할게요. 왜냐하면 세요가 뭐냐면 가느다란 허리거든. 그러니까 가느다란 허리니까 아름다운 여자겠죠. 아름다운 여자를 추거니 부르거니. 여기서 춘다는 건 뭐겠어? 춤을 춘다겠지. 아름다운 기생이 춤을 추거니 아름다운 기생이 노래를 부르거니.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소화도 끝이 없고 풍경이 무딘하니. 자 여기서 소화라는 것은 봄의 경치입니다. 봄의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도 끝이 없으니 일춘행락에 슬미엄직하다마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앞에 기생 나오는 부분들은 잘 안 나와.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여기는 그 마지막 출세곡은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갑니다. 일춘행락이 봄의 즐거움이 승리다라는 건 실증나다는 거야. 실증남직하다마는. 그럼 왜 실증나는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쳐놀았으니까 실증이 날 수밖에. 계속 놀았잖아 여기 와가지고. 맞지 그치? 실증남직하다마는 향관을 바라보니. 자 여기서 향관이 어디냐면 향관이 어디겠어? 고향이겠죠. 향관의 동그라미
고향을 바라보니 오령이 가리었고 오령에다 세모 치세요. 그럼 오령은 뭐겠어? 장애물. 이제 실증이 나니까 고향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향을 바라봤더니 오령이 가리었어. 이디 산천은 육딘이 거의로다. 그래서 이디라는 건 이지. 여기서 이지야. 이지라는 건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 낯선 곳 산천은 육진이 거의로다. 그 사군 육진할 때 육진이야. 그렇죠? 육진이 거의라. 명시 격관이 도처에 군은이로되. 자, 명시라는 것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명시라는 것은 평화로운 세상. 그 다음에 격관은 여기서 격관은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뜻이 뭐냐면 좌천된 신하예요. 좌천이 뭐야? 벼슬이 내려오는 거. 평화로운 시대에 좌천된 신하가 도처의 군은이로되. 자, 여기서 도처의 군은이로되 군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임금의 은혜겠죠, 그죠? 임금의 은혜로되 원신금전을 뉘안이 슬퍼하며. 자, 여기서 원신금전은 뭐냐면 궁궐이야. 궁궐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궁궐을 누구아니 슬퍼하며 중입수문을 어이하여. 여기서 한자로 나오는데 기필이야. 기필. 중입수문을 어이하여 기필할고. 여기서 중입수문은 대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중입수문에다 밑줄 치세요. 이게 화자가 원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기생하고 쳐놀고 여기서 이렇게 놀았던 건 즐겁긴 하지만 원래 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하는 건 궁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입수문이란 건 어디로 돌아가는 거? 궁궐로 돌아가는 것을 어이하여 기필할고. 내가 기필코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필코 돌아갈 수 있을까? 평생 먹을 뜻이 전혀 없다 할까마는 시운에 타시런가 명도에 매었는가. 명도라는 건 운명입니다. 알겠죠? 운명에 매었는가. 진대백수의 세월이 쉬어가니. 됐죠? 진대백수의 세월이 쉬어가니 초택청비는 한사도 한제이고. 여기서 초택청비는 그 다음 밑줄 한번 꺼볼게. 여기서 초택청비는 뭐냐면 초택청비는 유배 왔지만 절개를 지키는 거야. 초택청비란 건 유배를 왔지만 절개를 지키는 거야. 유배 왔지만 절개를 지키는 것은 원사. 여기서 원사는 원망스러운 마음입니다. 초택청비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한제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절개를 지키지만 뭐도 있다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있고 원사도 존재하는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고. 나는 여기 와서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마음도 있지만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어. 그래서 이잔 가득 부어 이 시름 있자니 동명을 다 퍼내다. 동명은 동해입니다. 동해를 다 퍼내다 이 시름 어이할고. 이거 두 줄 묶어봐.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이 시름을 이겨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시름의 깊이, 자신의 걱정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잊어보려고 동해물 다 먹어도 못 잊겠다고. 이해가 됐죠? 동해물 다 먹어도 못 잊겠다고. 어비 이 말 듣고, 여기서 어비는 어부야. 어부가 이 말 듣고 낙대를 둘러매고, 낙대는 낚싯대를 둘러매고 배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 말이 요렇게 세 줄이 노래야. 세사를 잊은지 오라니 몸조차 잊었노라. 세사에다 세모 치세요. 세자는 속세입니다. 속세를 잊은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백사생에는 일간주뿐이로다. 여기서 백사생의 밑줄, 이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백사생에는 일간주뿐이로다. 일간주는 필이에요. 필이뿐이로다. 백구는 나와 보시라 오명가명하는구나. 그 다음 밑줄 까볼게. 백구는 나와 보시라 오명가명하는구나. 그 다음 밑줄.
그러면 뭐가 돼? 자연과 신화의 삶이죠. 그런데 이 삶, 얘들아 잘 들어봐. 이 삶은 얘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라. 원래 얘가 원하는 삶은 뭐였다고? 요거만 하고 집에 갑시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요거만 하고 집에 갈게. 원래 얘가 원하는 삶은 뭐였다고? 궁궐에 들어가는 거. 근데 불러줘 안 불러줘? 그냥 이렇게나 살아야지.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게 궁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나 살아야지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